오늘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 6가지인데요.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거의 대부분의 시니어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텐데요. 내년부터 이 운전면허제도가 대폭 변경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우리 시니어님들 뿐만 아니라 시니어님들의 자녀분들, 지인분들 모두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만큼 영상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첫 번째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입니다. 2025년부터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를 통해 면허증을 분실할 염려도 줄어들고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신속하게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교통 단속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교통경찰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운전자의 면허 정보와 교통위반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단속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두 번째는 운전면허 시험의 전면 개편입니다. 2025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크게 바뀝니다. 현재 운전면허 시험은 크게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 기능시험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의 기능시험은 도로 주행 전 운전자가 기초적인 주행 능력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시험을 없애고 주행시험만으로 실력을 평가하기로 결정된 것인데요. 이 변화는 시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과 주행시험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변경이 되는데요. 필기시험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암기 위주 문제 대신 실제 교통 상황을 반영한 문제들이 출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되는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응시자는 내연기관차 또는 전기차 중 무작위로 배정된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채점 기준도 도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 기존의 RPM 기준 감점 대신 긴급제동장치 등 안전제동장치 작동 여부로 위험 운전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세 번째는 도로주행 시험의 강화입니다. 앞서 기능시험이 폐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능시험이 폐지되면서 대신 도로주행 시험의 난이도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적인 운전 기술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도로에서의 실제 주행 능력, 안전운전 및 다양한 교통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도로에서 안전한 주행을 하는지,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법규를 정확하게 준수하는지,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등이 철저히 평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주행 훈련을 더욱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기존의 도로주행 시험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운전자의 능력을 점검하게 되므로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네 번째는 운전면허 갱신제도의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됩니다. 현재의 10년 갱신 주기에서 5년으로 변경되어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더 자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시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갱신 과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는 운전자들이 최신 교통 법규와 안전운전 요령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갱신 주기가 단축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갱신 주기 단축에 따라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교통안전 교육 및 건강검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다섯 번째는 일종보통 자동면허 도입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일종 자동면허가 26년 만에 도입됩니다. 더 이상 어려운 수동 운전면허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계획이라면 이제 일종보통 자동면허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일종 자동면허 누가 딸 수 있을까요?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분들이나 기존 이종보통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분들이 면허갱신 시 일종보통 자동면허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종보통 자동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가 있고요. 단 차량에 모두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변속이 적용된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 더 이상 힘들게 일종 보통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도 앞으로는 일종 자동면허를 취득하고 주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6번째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년 중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은 언제일까요? 네, 바로 송년회 등 모임이 잦은 12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음주운전은 아주 나쁜 습관이어서 단속에 걸린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또다시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10월부터 운전자에게 의무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을 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 취소가 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는 장치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려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장착한 방지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무면허에 준하는 징역 및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이 밖에도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중고 거래된 차량에 적용되는데요.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인증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2025년에도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님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